내가 짐인가? 혜자 씨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나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서,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알 수 없어서. 혜자 씨 75세. 수원시 팔달구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을 보낸 지 2년째입니다. 아들은 같은 수원에 삽니다.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이 있습니다. 혜자 씨는 28년을 양장점을 운영했습니다. 수원 팔달문 근처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이 원단을 가져오면 치수를 재고 핏을 잡았습니다. 혜자 씨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어깨선 하나, 소매 길이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손은 할 일이 없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혜자 씨는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 뒤에는 낮 동안 아이를 맡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240시간, 1년이면 2880시간, 3년이면 8640시간입니다. 혜자 씨는 그 시간을 기쁘게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하루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혜자 씨가 갈 이유가 줄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된다고.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혜자 씨의 하루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눈을 뜹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하나. 오후에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 집 방향으로 걷다가 멈춥니다. 불쑥 가면 부담이 될까봐. 혜자 씨는 발길을 돌립니다. 저녁에 전화를 할까 생각합니다.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은 가족이 바쁠 시간입니다. 혜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중 절반 가까이가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혜자 씨의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가끔 보내주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 반찬통을 열 때마다 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과 서운하다는 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반찬을 보내준다는 것은 신경 써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접 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혜자 씨는 식탁 앞에 혼자 앉습니다. 의자가 4개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 앉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씁니다. 나머지 3의자에 먼지가 쌓입니다. 혜자 씨는 그 먼지를 닦지 않습니다. 닦아봐야 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혜자 씨가 진짜 외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 먹어서가 아닙니다. 아들 집 식탁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혜자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줄.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손주를 안고 혜자 씨는 며느리 옆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완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자 혜자 씨와 며느리 사이에 빈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혜자 씨는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려 합니다.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물건에 이를 달지 않습니다. 혜자 씨는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 말을 하면 간섭으로 들릴까? 저 행동을 하면 부담이 될까?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3번을 고민합니다. 하루에 3번,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삼킨 말이 쌓입니다. 혜자 씨의 목구멍에 그 말들이 돌처럼 놓여 있습니다.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올라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혜자 씨의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의 바릅니다. 명절에 선물을 보냅니다. 안부 전화를 합니다. 생신에 케이크를 보냅니다. 그런데 혜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빠져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정중함 뒤에 거리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며느리도 자기 나름의 갑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혜자 씨는 양장점을 할 때 갑옷 같은 옷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깨에 패드를 넣고 허리를 조이는 정장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여자들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혜자 씨는 압니다. 그 옷 안에서 어깨는 눌리고 허리는 아팠다는 것을.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은 불편한 옷.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등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서운함을 표현하면 옹졸하다는 평가가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구시대적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감정을 꺼낼 출구가 하나씩 막혔습니다. 혜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이것이 시어머니라는 갑옷의 무게입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고 있는 사람만 압니다. 혜자 씨의 양장점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옷은 실패라는 것. 아무리 멋있어도 입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 좋은 옷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옷은 혜자 씨에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혜자 씨는 그 옷을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벗으면 가족 안에서 설 자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역할을 지키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을 꺼내면 자리가 흔들립니다. 혜자 씨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혜자 씨만의 문제일까요? 며느리도 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혜자 씨는 아직 모릅니다. 20년 전 혜자 씨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원 팔달문 근처 양장점의 주인. 가게 이름은 혜자 양장이었습니다. 간판 글씨를 남편이 직접 썼습니다. 혜자 씨는 그 간판 아래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아침 8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7시에 닫았습니다. 손님이 원단을 가져오면 어깨를 만져보고 허리를 눈으로 잰 뒤 가위를 틀었습니다. 혜자 씨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혜자 씨는 그때 자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혜자 사장님. 혜자 씨. 손님들은 혜자 씨의 솜씨를 믿었습니다. 혜자 씨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혜자 씨는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성복이 쏟아지면서 양장 주문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벌 넘게 만들던 것이 5벌로, 다시 2벌로 줄었습니다. 1년이면 30벌이 사라진 겁니다. 10년이면 300벌입니다. 300명의 손님이 떠난 겁니다. 혜자 씨는 버텼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63세 가게를 접었습니다. 간판을 내리던 날 혜자 씨는 빈 가게 안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봉틀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단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어깨에 올려놓았던 무언가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접고 한 달쯤 지나자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비어버린 것이라는 걸. 양장점 주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남은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젊었을 때는 이 이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들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혜자 씨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 둔 어머니입니다. 30년 넘게 자기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만 자기를 설명합니다. 혜자 씨는 가끔 양장점 시절 사진을 꺼내봅니다. 서랍 깊이 넣어둔 사진입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옷을 들고 웃는 사진, 손님과 나란히 선 사진.
사진 속 혜자 씨는 허리가 곱고 눈이 밝습니다. 앞치마에 실밥이 붙어 있어도 당당합니다. 혜자 씨는 그 사진을 보다가 덥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혜자 씨가 정말 그리운 것은 양장점이 아닙니다. 그때의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었던 자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가치가 있었던 시간. 그 가치를 잃은 뒤 혜자 씨는 가족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그런데 그 역할마저 줄어들면서 혜자 씨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혜자 씨는 이제 어디에 가든 구석에 앉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존재감을 줄이려 합니다. 양장점에서 가위를 들던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그 손이 다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혜자 씨는 이 사실을 7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날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날 가족이 넓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혜자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한번 만들어지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혜자 씨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딸이 있었으면 달랐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봅니다. 딸이 있는 친구는 전화를 자주 합니다.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병원은 갔어. 가벼운 투정도 섞입니다. 그 투정이 부럽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들도 잘합니다. 용돈을 보내고 명절에 찾아오고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혜자 씨가 정말 원하는 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더 선명합니다. 혜자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때는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한 톤 높아지고 말끝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며느리도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예의 바른 대화입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이에 마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혜자 씨는 양장점에서 옷을 만들 때 가봉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천을 대강 이어붙여 형태를 잡는 단계입니다. 가봉은 완성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수십 번 고치고 다듬어야 비로소 옷이 됩니다. 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가족도 가봉 상태인 것은 아닐까? 결혼식에서 대강 이어붙인 관계를 수십 년에 걸쳐 고치고 다듬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닐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은 시작일 뿐입니다. 혜자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가족은 이미 완성된 관계라는 착각. 피를 나눈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착각. 그 착각이 혜자 씨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혜자 씨의 침묵을 평화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라고. 불만이 없으신 거라고.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혜자 씨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혜자 씨만 투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혜자 씨는 아직 모릅니다. 혜자 씨의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냉장고 속 반찬 용기입니다. 혜자 씨는 한 달에 두세 번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보냅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잡채.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한 번에 4시간을 씁니다. 한 달 12시간. 1년이면 144시간입니다. 혜자 씨는 그 시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찬통이 돌아올 때 혜자 씨는 통 안을 들여다봅니다. 깨끗이 비워져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반찬이 남아있으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내 마음이 필요 없었구나. 반찬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반찬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관 신발장 위 거울입니다. 혜자 씨는 아들 집에 갈 때만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혼자 있는 날은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한 달에 거울을 보는 날이 서너 번입니다. 1년이면 40번 남짓입니다. 나머지 325일은 자기 얼굴을 보지 않고 삽니다. 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볼 사람이 없는데 왜 거울을 보겠나?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서랍 속 재봉틀 바늘입니다. 양장점을 접을 때 재봉틀은 처분했지만 바늘 세트는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2년째 서랍에 있습니다. 바늘이 녹슬었습니다. 혜자 씨는 가끔 그 바늘을 꺼내봅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감각이 돌아옵니다. 천을 꿰던 감각, 무언가를 만들던 감각. 그런데 바늘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지금은 꿰 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혜자 씨의 물건 세 가지가 같은 말을 합니다. 쓸모 있고 싶다는 말,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는 말. 혜자 씨의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존재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사라지면 숨은 쉬지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쓸모를 잃는다는 느낌은 가장 조용한 고통입니다. 혜자 씨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을 가족에게 하지 못합니다. 짐이 될까봐.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리면 침묵만 길어진다는 것을. 혜자 씨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전부를 쏟았습니다. 양장점 수입도 아들 학비로, 남편 사업 미천으로 보냈습니다. 60대에는 손주 돌봄에 온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부를 주고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다르게 삽니다. 혜자 씨가 세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먼저 연락하되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짧게 합니다. 잘 지내느냐, 밥은 먹었느냐. 아들이 바빠서 짧게 끊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건 것 자체가 혜자 씨의 몫이고 받는 것은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통의 전화 1년이면 52통입니다. 그 52통이 연결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반찬을 보내되 반찬통의 상태로 마음을 재지 않습니다. 비워져 오든 남아서 오든 그것은 며느리 가족의 사정입니다. 혜자 씨의 마음은 보내는 순간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혜자 씨는 주민센터 바느질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장점 실력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0대에 뭘 배우러 다니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늘을 잡는 순간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천을 꿰는 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 8번. 1년이면 96번 바늘을 잡습니다. 그 96번이 혜자 씨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서운함을 삼키지 않되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혜자 씨는 연습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요즘 좀 외롭다고. 짐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어머니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관계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혜자 씨의 기준은 혜자 씨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면 흔들리는 마음에 닻이 내려갑니다. 혜자 씨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혜자 씨가 며느리에게 느끼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의 뿌리를 덮어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혜자 씨는 28년을 양장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는 얼굴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가족에게서 같은 인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인정은 손님의 인정과 다릅니다. 손님은 옷이 잘 맞으면 바로 감사를 표합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밥을 차려도 아이를 돌봐도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혜자 씨가 3년 동안 손주를 돌봤을 때 며느리가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혜자 씨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인정의 특성입니다. 주는 쪽은 기억하고 받는 쪽은 있습니다. 혜자 씨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혜자 씨가 반찬을 보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찬통이 비워져 오기를 바라는 것은 확인입니다. 내 사랑이 닿았느냐는 확인. 혜자 씨가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아 서운한 것은 기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달라는 기대. 사랑과 확인은 다릅니다. 그리움과 기대는 다릅니다. 혜자 씨는 이 차이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상대가 돌려주는 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두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혜자 씨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이중의 긴장 속에 삽니다. 직장과 육아와 살림 사이에서. 거기에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정중한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갑옷 안에서 숨이 막힐 때가 있겠구나. 완벽한 며느리여야 한다는 갑옷. 잘하는 엄마여야 한다는 갑옷. 성실한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갑옷. 혜자 씨가 시어머니 갑옷에 눌리는 것처럼 며느리도 자기 갑옷에 눌리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과 갑옷이 부딪히면 소리만 나고 온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갑옷의 단추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혜자 씨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며느리의 인정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혜자 씨처럼 70을 넘긴 사람이라면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짐인가? 혜자 씨가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 이제 그 질문에 혜자 씨가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혜자 씨는 짐이 아닙니다. 짐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은 침묵입니다. 자기 감정을 삼킨 침묵. 상대에게 기대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한 침묵. 그 침묵이 혜자 씨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혜자 씨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자 씨가 괜찮다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자 씨는 바느질 교실에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분홍색 천에 자수를 놓았습니다. 꽃 한 송이. 양장점에서 만들던 정교한 자수는 아닙니다. 손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바늘땀 하나하나에 정성이 있습니다. 혜자 씨는 그 주머니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혜자 씨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장인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역할이 아닌 사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으면 이름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기 전에 자기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을 건네는 것 자체를 행동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행동입니다. 혜자 씨는 요즘 거울을 봅니다. 매일 봅니다. 아들 집에 가는 날뿐 아니라 혼자 있는 날에도. 거울 속에는 75세 여자가 서 있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다릅니다. 양장점 시절과 같지는 않지만 다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입니다. 혜자 씨는 거울 속 자기에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말합니다. 혜자야, 오늘도 괜찮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혜자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